지난 21일 저녁 김포도시철도가 3시간 넘게 멈춰서 퇴근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포시는 전동차의 제어장치 고장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력난을 지적해온 김포도시철도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한 수도권 지자체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두고 상황별 해석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답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부천시의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내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을 통해 내년부터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인 부천페이 발행액이 21일 기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지되는 건지 인천시의 답변을 바탕으로 이재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수도권 방역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내린 첫 번째 조치가 바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회식과 송년회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대상인데요. 말 그대로 5인 이상의 시민들이 사적으로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등 만나는 것을 금지한 건데요. 사적 모임이 대상인 만큼 공적 업무와 직장 업무 등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소지를 둔 가족들은 5인 이상 모여도 상관없는데요. 그럼 인천에 살고 있는 3인 가족이 2인 가족인 하남의 처갓집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천에 살고 있는 3인 가족이 2인 가족인 비수도권인 울산의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인천시에서 여기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식점은 어떨까요? 전체 공간에 5인 미만, 그러니까 4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음식점을 찾는 단체당 4명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주소를 둔 가족이라면 5인을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수도권 5인 제한 조치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김포도시철도가 멈춰섰습니다. 퇴근길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던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은 선로를 걸어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철도는 3시간 동안 멈춰 있었는데요. 김포시는 전동차의 제어 장치가 고장나 차량이 멈춰섰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포시 발표를 보면 전동차의 제어 장치가 고장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졌다고 김포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철도 운영사 중에 이제 가장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도 사실 인원 부족으로 해서 출동해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행원이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무인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인원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고가 이제 6시 반에 발생을 했는데 또 주간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다시 또 출근해가지고 이제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설계 당시부터 이 무인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인이라고 해도 열차 운전에 대해서 이제 무인으로 설계가 된 거지 인원이 적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무인이라는 개념을 열차 운전원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 관리 인원도 적어도 된다는 의미로 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또 경전철들이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철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역사별로 관리 인원도 1명으로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낀 바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죠. 난감하죠.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역사에 있는 그 승객들도 이제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나 그런 것도 이제 반환도 해야 되는데, 또 그거 외로 사고 현장으로 또 출동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고가 아니라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초기 진압도 해야 되고 승객 대피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관공서 오는 것도 안내도 하고 뭐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리 인원 자체가 지금 적다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뭐 언제든 이런 문제는 재발할 수가 있겠죠. 근본적으로 어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좀 적정한 인력은 조금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뭐 서울교통사 자회사다 보니까 최저가 계약으로 또 직원들도 처우가 열악하고 또 이직하는 직원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계속 그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전문 인력이 오랫동안 좀 한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선 지부장과 김포도시철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오랜 진통을 겪었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화와 영화 등 부천의 기존 콘텐츠 자원에 더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신도시도 원도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도심은 차안되될 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단리 방법이 없습니다. 무모한 개발 사업에 신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공모 당시 제안했던 핵심 콘텐츠도 빠져 있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지역 안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비만 4조 원, 소니픽처스 등 글로벌 영상 기업을 유치하고 미디어 전망대와 호텔, 영화박물관 등 지역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VR과 AR 등 첨단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870개 중소 IT 기업도 대거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매년 관광객 최대 320만 명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산단으로 인해 최대 5만여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1년 매출액 4조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따라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영상문화 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논의 등이 추가로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는 부천의 미래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후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내실 있게 준비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내년 초 교통과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첫 공사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난관이었던 시의회 본회의를 진통 끝에 통과했는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천 영상문화산단 매각 동의안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매각안이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거쳐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하고 내년 말쯤 아마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 같고요. 본공사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 이제 준공될 예정인데요. 우리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영상문화 콘텐츠 허브 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시에서도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실감형 콘텐츠,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비롯한
그런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그런 뉴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문화 콘텐츠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들을 얼마나 부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사업 성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올 거고 또 그 기업들이 부천에 와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기존에 이제 의향서 제출한 앞으로 이제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허약도 하고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소니 픽처스가 있고요. 뭐 국내에서는 이제 방송사 EBS가 일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그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IP 기업들도 여러 개가 세계적인 기업들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감형 콘텐츠와 관련된 그 기술적인 부분, 뭐 지지난주에도 기업 하나 연구소를 유치했는데 앞으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수백 개 콘텐츠 기업들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부천시는 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달 초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영상문화산단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협약이 실제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지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기존에 뭐 영상문화단지 매각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고 이제 좀 시일이 걸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뭐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전부 수용해서 협상 과정에서 완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나가자 이런 차원이라 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미래 산업 만들어 나가는데 방점을 둘 계획입니다. 정말 성공적인 산업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서도 뭐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당초 이 매각 대금에 대한 변화 등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각 대금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요.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하고 기존의 공모 단계에서 제시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벌어지면 감정가가 더 높으면 그 감정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 대금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덕천 부천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1일) 기준으로 지역화폐 부천페이 발행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천시는 22일 부천페이가 지난 10월 발행액 1,600억 원을 돌파한 이후로 2개월 만에 2천억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년과 비교해 발행액은 5.3배, 카드 발급은 3.7배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 10일 종료된 가운데 내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부천페이 사용은 일반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고 40대와 30대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금의 손길이 줄어 안타까운 연말인데요. 부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랑 나눔 박스를 스스로 만들어 기부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천 석천초등학교 3학년 6반 학생들은 21일 코로나 위기와 추운 날씨로 외출이 줄어든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최근 한 달 반 동안 우리 함께라면 캠페인으로 마음을 모았다며 부천상 3동 주민센터에 사랑 나눔 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사랑 나눔 박스에는 학생들이 모은 라면과 손편지 등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연말과 건강을 바랐습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 1일 개막한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나눔이 이어질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도탑의 기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21일 기준 인천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32.9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온도는 45도, 재작년 같은 기간의 온도는 67도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많이 위축됐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만큼 기부금도 줄었다며 인천 시민들의 작은 도움이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